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4년 반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익을 내려고 계좌를 맡겼을 뿐 범행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최고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지 석 달 만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개석상에 나온 한강 작가가 앞으로 집필에 몰두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작가들의 황금기라 말하는 60세까지 남은 6년 동안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토성과 혜성도 함께 관측돼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6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변화와 쇄신을 언급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할 뿐 아니라 의혹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잘못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과감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을 추가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됐는데 2주 만에 다시 발의한 셈입니다. 새로 제출된 법안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7일에 학살과 잔악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 7월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된 뒤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망이 확인된 야히야 신와르는 테러리스트라며 평화를 향한 길에 놓인 장애물 하나가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 독일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신와르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살인자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던 신와르는 평화에 대한 거대한 장애물이었다며 지금 그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탄 소설가 한강이 앞으로 6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은 어제 오후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통상 작가들의 황금기가 60세라고 가정하면 6년이 남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받았을 때 현실감이 들지 않아 전화를 끊고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서야 현실감이 들었다며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그날 밤 조용히 자축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고 둥근 달인 슈퍼문이 밤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이번 슈퍼문은 지난 3월 10일과 9월 17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세 차례의 슈퍼문 중 가장 크고 밝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달이 지구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매번 거리가 다르다며 밤사이 지구와 달의 거리가 36만 7,173km로 올해 들어 가장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세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년 넘게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범행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의심했던 김 여사 계좌는 모두 6개. 법원은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가운데 일부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뤄진 걸로 의심했지만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 씨는 대량의 자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거래를 해온 전문 투자자고 시세 조정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되지만 김 여사는 주범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번 처분을 두고 검찰은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 잇따라 무혐의 결론이 나온 만큼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이 납득할 만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작심 발언도 쏟아냈는데 이번 재보선 텃밭 사수를 기반으로 당정 관계 본격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검찰이 사실상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거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회의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해명 등 구체적인 논란 해소 방안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재보선 전부터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차츰 올려온 데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곧바로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될 거로 전망되는데 당내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태도에 개파 간 온도차도 적잖은 상황입니다. 친윤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일각에선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사과나 해명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엄호에 나선 반면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성실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사를 받으면서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더 설명을 해야 되죠? 친한계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맞서며 명태균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한 대표의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방탄은 그토록 높은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방어하는데 급하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죠. 재보선에서 선전했다는 여론을 토대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른바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하지만 당장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공세부터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현안이 수두룩한 만큼 당 내용 수습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 나온 당일 민주당은 즉각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추가한 건데 주가 조작 수사를 총괄한 검찰 수장들을 탄핵하겠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지난 21대 국회까지 포함해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 불과 20분 전이었습니다. 최근 명태균 씨 폭로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은 물론 주가 조작 의혹 등의 불기소 처분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거라며 전방위적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김 여사 범죄의 은폐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감장도 김 여사 불기소 공방으로 뒤덮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치욕의 역사라고 맹비난했고 국민들이 다 답답해하는 것은 핸드백은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고 통정매매 정황은 있으나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같은 사건을 민주당 스스로 엄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한 해석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불기소 이유 결과를 보니까 명백하게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처리가 늦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감 내내 이어지고 있는 김 여사 정국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선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추진하기로 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와 부산대병원 국감도 열리는데 의대 증원 문제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논란을 놓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당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폭사한 지 2달여 만에 하니예의 후계자도 살해된 겁니다. 홍주혜 기자 전해주시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7일 학살과 잔악행위에 책임이 있는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이룬 군사적, 도덕적 업적이자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의 사악한 축에 맞선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현지 시간 16일 가자 남부 작전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고 이 가운데 1명의 신원이 신와르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혀왔습니다. 또 지난 7월 말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이는 암살 공격에 폭사한 뒤 그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그러나 2달여 만에
후임자인 시나르마저 살해된 건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연설에서 하마스는 더는 가자를 통치하지 못할 거라며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의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마스 기습 과정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하마스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니에에 이어 시나르까지 사망하면서 하마스의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이 타격을 받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랑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노려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 남부 티레 등지를 공습했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이스라엘 전투기가 베카 지역의 템린 마을을 폭격한 데 이어 정오쯤 티레 부근 아루시 일대도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앞서 SNS에 표적이 된 일부 건물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지도를 올리며 현지 주민들에게 500m 밖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이 전장에 있는지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미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 나토 회원국과 함께 심각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전쟁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에 의존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간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계속 제기되는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러시아 매체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브즈글라드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신화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필요했다는 콘스탄틴 돌고프 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돌고프는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실패 원인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할 수 있으며 비밀 경호국에 대한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암살 시도와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인 비밀 경호국을 조사해온 독립적 조사기구는 이 같은 내용의 첫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2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여러 구체적인 경호 실패가 확인됐다며 관료적이고 안일하며 변화하지 않는 비밀 경호국에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암살 시도 사건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미국 가정에 물가를 올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대담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방과 경쟁국할 것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을 세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만약 미국이 혼자서 한다면 미국의 경제 안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망 붕괴와 중국의 과잉 생산 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과거 방식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묵묵히 집필 활동에 집중해오던 한강 작가가 처음 공개적으로 관련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 없이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예순이 되기 전까지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책 3권을 쓰는 데 몰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노벨상보다 20여일 전 수상자로 선정된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한 겁니다. 쏟아지는 관심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듯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식장에 들어선 한 작가는 노벨상 소감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축하를 받은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거라면서도 책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세계가 깨지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짤막한 노벨상 소감 이후로는 작가 생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술도, 카페인도, 여행도 없는 일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려보는 시간이라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글을 굴리고 써온 지 올해로 30년. 작가들의 황금기라고 하는 60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집필에만 힘쓰고 싶다며 목표도 밝혔습니다.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한 작가는 현재 쓰고 있는 신작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집필을 마친 뒤에는 오는 12월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자신의 문학 인생을 담은 소감문을 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1% 오른 것으로 나타나 30주 내리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의 상승폭을 유지하며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7월 집중교섭 이후 78일 만에 임금 단체 협약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처우 개선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경영진 구속수사와 명확한 피해 구제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5억 달러로 한 해 전과 비교해 4.9% 증가했고 9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 고령화를 맞이한 가운데 현대차와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50대 직원은 줄고 20대 직원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권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늘어났고 특히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가 고객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프로야구 관중 1,000만 명 동원의 3대 키워드로 원정 팬과 20대 여성을 꼽았습니다. GS25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와 협업해 내놓은 중식 시리즈 제품이 출시한 지 20여 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지만 가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15%는 철강에서 나옵니다. 화석연료가 철광석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소환원 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 제철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포항에 20조, 광양에도 20조를 투자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착공 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졌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수소환원 제철 투자에 기초가 되는 부지 조성권도
정부의 밀접 지원 덕분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총 행정 절차 자체가 한 11개월 이상 단축이 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적용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 25년도에 25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녹색 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투자 사업에 쓰도록 용도를 한정한 국채입니다.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가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언급해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현재 기본 방침이고, 그다음에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에 유류세 환원 전망이 나오지만 중동 사태 급변 가능성과 물가 취약계층 보호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19,000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만 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는 현지 시간 17일 슬로베니아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내린 건 13년 만에 처음으로 로이터 통신은 ECB가 물가를 잡는 데서 경제 성장을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다고 해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룹의 종합조사회사 니케이 리서치가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독일 아디다스, 3위는 미국 애플, 4위는 일본 소니, 5위는 미국 나이키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밤하늘에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올해 들어 세 번째 슈퍼문인데 이번에는 토성과 해성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밤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에 노랗게 빛나는 동그란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은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놓치기 아쉬운 보름달을 기억에 남기려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서둘러 기록합니다. 3355 모인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환한 달을 보며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도 빌어봅니다. 달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소원을 비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보던 달인데 뭔가 조금 더 새롭고 더 커요. 슈퍼문이라니까 좀 더 크고 평소보다 더 예쁘고. 멀리 있는 달을 망원경으로 가까이 본 아이들. 신기한 눈빛과 설렘 가득한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크고 밝은 슈퍼문이 고요한 가을의 밤을 환하게 비춰주며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매번 거리가 달라지는데 가장 먼 거리를 지날 때는 미니문, 가까운 거리를 지날 때는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슈퍼문은 지난 3월 10일과 9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세 차례의 슈퍼문 가운데 가장 크고 밝습니다. 금음달로 보이지 않았던 3월 10일을 제외하고 보름달 중에서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슈퍼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으로 대략 한 36만 킬로미터 정도
접근했을 때를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35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때도 있고 36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면 더 큰 슈퍼문이 되는 거고요. 슈퍼문과 함께 토성과 혜성도 동시에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일자로 쫙 마치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이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혜성 하나가 서쪽 하늘에 좀 보이고 있는데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아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밤에 펼쳐진 슈퍼문과 별들의 선물에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4시간 가까이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4시간가량 열거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고 간접,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당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시세 조종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게 알릴 조작도 없었다는 입장이고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는 김 여사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매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해줬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표까지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 씨는 고의가 확실했지만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주가 조작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설명에도 물음표는 남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2020년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그 뒤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스러웠고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무려 1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답변을 받은 것을 두고선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엔 돈봉투 사건을 가리키는 듯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기록이 공개돼 누군가 보게 되더라도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친 결과물인지 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다음 날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 이런 민감한 현안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다음 날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출범 35주년을 맞은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 알림에도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 등을 본격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이 드러난 건 없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대통령실이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한 변화의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당시 서울 지역 최고 치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줍게 재판이라고 이게! 김 전 청장이 나오자 인파가 한데 뒤섞이면서 법원 앞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유족들은 법원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국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이 참사 당일 서울 지역 내 치안 사무를 총괄하는 등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국민 기대가 있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법상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건 법에 명시된 책임 유무였는데 이번에는 지위 고하보다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김 전 청장 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영풍 측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도 영풍 측은 한 차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뤄집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같은 시각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나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아가동산 교주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전했는데 1심은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우 일을 할 수 있다며 돈만 뜯어내고 잠적하는 등 재택근무를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성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있었던 터라 응모에 나섰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짜리를 주셔서 그걸 읽은 다음에 녹음 파일을 보내주니까 10,000원 입금이 바로 됐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신뢰가 쌓여가지고 이후 업체 측에서 마이크 등 장비값을 내면 다시 돌려준다고 해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은 돈만 받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장비가 싼 금액부터 입금을 하니까 바로 15% 더해서 입금을 바로 해줬고요. 그 고급 장비를 한 730만 원대를 입금을 하니까 바로 입금이 안 되고 실제 SNS에는 성우를 할 수 있다는 글이 여러 떠돕니다. 취재진이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성우를 모집한다는 업체가 위치해 있다고 밝힌 건물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사무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물 전체를 돌아봤는데 성우 업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한 40년 됐죠. 여기는 없었어요. 재택 아르바이트를 노린 신종 사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음악 평점을 매기거나 제품 후기를 남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도 많지만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부업 사기 상담 피해액은 한 해 전보다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을 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검증된 플랫폼이나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서 구하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직접 대면을 해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게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는 서민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미국에서 밀수입한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미국에서 밀수입해온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1.7kg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8kg과 합성 대마, 엑스터시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조치를 한 뒤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의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마약거래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의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서 75세 이상은 지난 11일, 또 70세에서 74세까지는 지난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오늘부터 인천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30초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비 차량 한 대를 추가 투입해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길 환경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에 이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주의 가을 대표 축제인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간 신륵사 관광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예로부터 임금에게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상하던 여주와 옛 나루터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으로 여주쌀을 비롯해서 고구마, 땅콩, 과일 등 여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농촌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맥가이버, 가제트, 아마데우스. 세 작품의 공통점은 바로 한 사람의 목소리를 거쳤다는 겁니다. 신이 내린 목소리를 열정으로 벼린 국가대표 성우 배한성 씨의 이야기를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한성 씨는 당시 더빙 문화의 틀을 깬 첫 성우였습니다. 형아, 춥지 않니? 나한테 그게 왔을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가볍게 해? 그거 좀 무겁게 해야지. 원작 배우는 하지 않은 사투리를 구사하거나 없던 대사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더 풍부한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배우가 그 경험이 없는 배우래요. 아, 이거 액티브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국내 1인자로 인정받기까지 배극성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지독히 연습했습니다. 배한성 대본은 더럽다. 대본에 내가 침을 뱉겠냐, 콧물을 흘렸겠냐.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하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더빙 현장에는 사탕도 동원됐습니다. 일로 침이 질질질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침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탕을 물고 했어요. 성우 경력 57년. 2만 명의 목소리를 연기하기 위해 머플러와 물병은 가까이, 담배는 멀리 뒀습니다. 저 빛나는 달을 두고 맹세하오. 달마다 모습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달은 맹세치 마세요. 롱런하려면 롱런하라. 단순한 진리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한성 씨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BTS 멤버 제이홉이 어제 전역했습니다. 네, 팬들 덕분에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팬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흥분을 정말 많이 했는데 또 응원을 해주시는 시민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이 뜨거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올해 프로축구 최고 히트 상품 FC 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모습으로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는 가을 축구에도 강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가짜뉴스라고 반신반의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제시 링가드의 한국행. 인천공항을 뒤흔들며 착륙한 월드스타는 과연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홀렸던 피리 세레머니를 상암벌에서 고스란히 재현하면서 올 시즌 5골, FC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축구장 밖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딸 호프양과 구석구석 서울 데이트를 즐기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최근 유튜브 채널도 재개하는 등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모습도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말
조금 알아요. 그죠? 진짜나? 진짜? 진짜 배고파. 그리고 이제 올 시즌 트로피를 결정할 운명의 5경기가 남았습니다. FC 서울의 역전 우승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링가드는 군인 팀의 러브콜을 재치 있게 받아넘기고 링가드 솥을 불러야 되겠네. 짬밥을 한번 먹어봐야 군대 오랍니다. 괜찮아. 하는 그 파이널리그 첫 상대인 강원에는 유쾌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링가드도 오면은 태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예, 좋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You show me restaurant? Restaurant? You show me? We need after we win, we need a restaurant to go to celebrate, you know. 매경기 결승처럼 뛰겠다. FC 서울은 사고 칠 수 있다면서 화려한 마무리를 약속한 링가드. 링가드와 함께하는 프로축구 가을 잔치 파이널 라운드는 이번 주말부터 5라운드에 걸쳐 치러집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비치고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중부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오전 중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인데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대전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비바람이 불며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5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이어서 2부가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